안녕하세요. 메이커스 학원의 미술사 대표 강사 장노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진행될 AP Art History 특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짧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연간 10만 명 단위로 응시되는 여타 AP 시험과는 달리 연평균 단 2만 5천 명만 응시하는 AP Art History는 국내에 개설된 반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공유되는 정보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금일 영상은 겨울 특강반에 대한 설명 이전에 AP Art History 시험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험에 대한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며 제 강의의 구성과 차별점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험의 기본 구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타 AP 시험과 마찬가지로 AP 미술사 역시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로 이루어진 MCQ 부분과 주관식 문제로 이루어진 FRQ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3시간이며 1시간은 객관식, 2시간은 주관식 부문에 각각 할당되어 있습니다. 주관식에 할당된 시간이 훨씬 많지만 점수 배분은 각각 50%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총 80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푸는 데에 정해져 있는 순서는 없습니다. 주관식 문제는 총 6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찬가지로 기술하는 데에 정해진 시간이나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에세이가 담아야 하는 내용이 더 많은 1번과 2번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35분과 25분을 사용드리기를 권장드리며 비교적 짧은 3번에서 6번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15분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들여다보시면 실제로 점수 배분이 각각 8점, 6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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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으로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AP Art History는 학생에게 세계 미술사에 대해서 넓고 또 깊게 알기를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시험입니다. 여타 과목과는 달리 AP Art History를 배우기 시작하는 많은 학생은 미술사적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익혀야 되는 시간선은 선사시대부터 현대 미술까지로 매우 길고 또 공간선은 아프리카부터 아시아까지 세계 전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한 수업 내에 하나의 문명이 세워지고 또 쇠퇴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미술사적 지식은 칼리지 보드가 선정한 총 250점의 미술품에 대한 정보로 수렴하게 되는데 모든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를 푸는 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250점의 미술품에 대한 정보는 필수 정보로 암기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미술품이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에 어떻게 사용될지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총 80개의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는 MCQ 부문의 경우 250점의 미술품 중 랜덤으로 여러 점을 선정해서 작품의 외관, 의도, 해석, 그리고 작품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총 시험 성적의 50%나 차지하는 해당 부문의 문제를 전부 맞추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250점에 대해서 꽤나 많은 정보를 익혀야 됩니다. 다음은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모든 요소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작가의 이름, 작품의 이름, 작품이 이제 포함된 시기, 그리고 사조, 그리고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매체, 이렇게 네 가지의 정보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작품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다음으로 작품이 탄생한 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이제 시험에서 물어봐지지만 외우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외우느라 시간을 과소비하면 안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작품의 위치의 경우 만약에 작품이 건축물이라면 작품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고 그 외의 매체 예를 들어 페인팅이나 포토그래피 같은 경우라면은 현재 위치가 그닥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내에 등장하는 어떠한 주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물에 대한 인지 역시 굉장히 중요하겠고 작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색깔이라든지 공간적인 미술사적 어휘 또한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 이제 작가가 받은 영향,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에 있어서 작가가 받은 영향에 대해서 또 잘 깨고 있어야 할 것이고 어,
또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은 이제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동시대의 어떤 사조와 얼마나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치 가문처럼 어떤 작품에 대해서 후원자가 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은 후원자의 성격 역시 중요해지고 있고, 가장 이제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은 작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색깔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것에 대한 인지는 최근 들어 2019년 이후로부터는 조금 덜 중요해지고 있겠습니다. 총 6개의 문제가 출제되는 FRQ 부문 역시 학생이 250점에 대해서 보유한 지식을 시험하게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문제의 형태는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시험 구조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총 8점이 배점되어 있으며 두 작품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분석하는 comparison 에세이입니다. 2번 문제는 총 6점이 배점되어 있으며 In Northern Renaissance art, artists often use symbolism to create meaning in a work of art 와 같이 시험이 제공을 해주는 어떤 태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생이 직접 relevant한 작품들을 선택을 하고 태제를 뒷받침해주는 argumentation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250점의 작품이 아닌 새로운 작품의 생김새를 보고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해주는 visual analysis 문제가 되겠고요. 4번 문제는 시험이 제공하는 작품의 목적, 탄생 배경, 그리고 후원자 등 작품의 부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기술하는 contextual analysis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역시 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250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작품에 대해서 생김새를 보고 그 작품이 창작된 시대, 그리고 사조, 그리고 작가까지 유출을 해내는 어떤 attribution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시험이 제공하는 작품이 동시대의 사조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traditions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3번부터 6번 문제의 배점은 각각 공통적으로 5점이 되겠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너무 많지만 수업 구조를 설명드리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드렸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이번 겨울 특강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AP Art History는 방대한 양의 미술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객관식 부문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250점의 미술품과 해당 미술품들이 속해 있는 사조에 대해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주관식 부분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이러한 미술품에 대한 지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응용력과 암기력을 모두 요구하는 이러한 시험에서 고득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업 퀄리티부터 높은 퀄리티의 수업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최대한 암기하기 쉽도록 정보 전달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익힌 바를 주기적으로 진단해서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각 주관식 문제의 루브릭, 즉 점수 기준을 완벽히 파악해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글을 쓰고 첨삭받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 또한 최대한 덜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겨울방학에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모두 담은 특강반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전개되며 학생에게 요구되는 바 또한 굉장히 많겠지만 5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매 수업은 3시간의 수업과 30분의 복습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후에 단계별로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살펴보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회차를 제외한 모든 회차에는 15분 동안 수업 시작 때 15분 동안 주관식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15분 동안 학생들끼리 서로의 에세이를 교환한 이후에 주어진 루브릭에 따라서 스스로 채점을 해보는 시간 또한 가지게 되겠습니다. 채점이 끝난 에세이는 제가 직접 거두어서 피드백을 작성해서 이길 수업 시작 이전에 제가 전달하겠지만 이 과정 이전에 자기들이 직접 에세이를 적고
채점을 하면서 많은 베네핏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향하는 바는 여러 갈래인데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글쓰기 연습을 통해서 글쓰기 과제에 대한 거부감을 최대한 덜어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서로 기술한 내용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서로 기술한 내용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루브릭, 즉 점수 기준을 학생 개개인이 완벽히 숙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기들이 글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배웠던 모든 지식을 복습 그리고 또 응용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글쓰기 과제 및 채점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시대 그리고 사조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하루에도 다양한 미술 사조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제해내고 중요한 내용만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겠습니다. 필기를 통한 암기를 제가 엔코리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의 축약본은 따로 제공하지 않지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서 VOD 녹화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사조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익힌 이후에는 해당 사조에 속해 있는 작품들에 대한 세부적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사조 강의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품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 만약에 강의 동안 디테일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한 작품은 제가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며 지식적인 보완을 위해서 제공드리는 텍스트북을 바탕으로 수업 이후에 글로서리 작성이 요구되겠습니다. 끝으로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복습을 위해서 15분간의 퀴즈와 15분간의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수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수업 개요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렇다면 AP Art History 강의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AP Art History 강의를 가장 필요로 하는 학생은 아마도 Art School 그리고 또 Art Major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학생일 것입니다. 미술사학이 아닌 실용미술을 전공으로 삼고자 하여도 미술사는 필수 과목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점을 받기 위한 이유를 제외하고서라도 AP Art History는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방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다소 민족주의적인 표어와 천재는 훔친다라고 말한 피카소의 명언이 알려주듯이 앞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확보해 나가야 할 그런 아트 스튜던트에게는 선대의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서 나아가는 학생과 좌표조차 없이 방황하는 학생 사이에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술사가 단순히 아트 스튜던트를 위한 수업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사회의 교류는 날이 갈수록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미술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P Art History는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저와 같이 문과 공부를 하다가 미술의 유혹에 빠져서 전과를 하게 될 위험 또한 존재하니 이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끝으로는 이번 겨울 특강의 일정에 대해서 소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표와 회차별 강의 내용입니다. 강의는 주 5회로 12월 19일부터 1월 6일까지 총 15회 동안 굉장히 인텐스하게 진행되겠습니다. 1월 2일 전에 방학이 끝나는 학생들이 꽤 있는 만큼 초반 10회 수업 통해서 사조 그리고 작품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 짓고 후반 5회 수업을 통해서는 주간식 글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일정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또한 Early Europe까지는 방학 전 1학기의 배움을 마치는 학생이 다수이기 때문에 3회차 동안 축약해서 빠르게 리뷰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수업을 따로 듣지 않아서 1학기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강이 끝난 이후에 주말반을 통해서 지식을 보완하실 수 있으며 이어지는 봄방학 문제풀이를 통해서 5월 시험에 대한 준비를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SAT와 ACT, TOEFL 등 많은 스탠더라이즈 테스트를 준비하시다 보면 AP Art History에서 5점을 받는 것 또한 입시를 위한 수많은 과제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5점을 받는 것이 대학 입시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제 기준에서 5점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5점을 성취해낼 수 있을 때쯤에는 세계 각국의 문화, 나아가 역사,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교양 있는 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어렵고 험하지만 너무나도 값진 5점의 길을 최대한 쉽게 걸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표하신 말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올 겨울은 네이커스 학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학원 미술사 대표 강사 장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